네, 안녕하세요.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요.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에서 4.3%의 단타 수익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렇게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데이마켓까지 합해가지고 6.68 정도, 엔비디아가 7% 정도, 둘 다 비슷하게 지금 떨어져 있고요. 뭐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관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이제 진짜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됐고요. 굉장히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주가와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베테랑 헤지펀드 매니저가 테슬라 로보택시의 과대 광고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의 현재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중국에서 2월 달에 3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2년 만에 가장 낮은 월간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아디의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거죠. 비아디가 이제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격차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1년 전 같은 기간 4만 6천 대 이상에 비해서 42%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2만 7천 대에 약간 못 미치는 차량을 판매했고요. 미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은 1%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감소한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감소한 거는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뭔가 지금 피크아웃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마침내 4월 2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날 또 이제 관세 관련한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아마 둠스데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테랑 헤지펀드 매니저 브래드 기네신이죠. 폴라캐피탈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보택시 계획은 너무 장밋빛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장된 그런 과대 광고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브랜드 침식을 고려하면은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사업의 신기로 즉 대규모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로보택시 운영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사업 방식이에요. 사업 방식. 굉장히 큰 비전을 이제 부풀려서 설명을 하고 대규모로 이제 자금을 융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공장을 돌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 사람이 긴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있는데 GM이죠. 제너럴 모터스. 그래서 로보택시 스타트업을 이미 진행을 했었죠. 크루즈라는 사업을 했었는데 차량이 교통체증에 갇히고 또 응급 서비스를 또 방해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반발에 직면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GM은 크루즈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크루즈에 실패한 로보택시 사업에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이 정말 요거를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구글의 웨이모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팬덤을 확보하기에는 뭔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얘기를 또 하자면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동차 관세가 테슬라에는 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어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트럼프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서 테슬라에게는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유익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발언을 잘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아주 불안하게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관세 대상의 자동차 부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배터리를 수입을 하고 있고요. 핵심 부품 가격의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당연히 인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관세 보복 조치 이게 결정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점점 판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캐나다에서는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그랬더니 캐나다도 이제 보복을 시작을 한 거죠.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캐나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리베이트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 왔었죠. 하지만 이제 테슬라에 대한 리베이트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0억 정도를 이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불법적인 미국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전기차 등록 규정을 강화해서 테슬라를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끝물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요 검은색 라인이 사실상의 이제 테슬라가 움직였던 그런 어떤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밴드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테슬라가 거의 뭐 입으로 일론 머스크의 입과 어떤 쇼잉으로 이 정도의 주가를 유지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트럼프가를 받으면서 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까지 이제 과매도 상태가 나온 거죠. 그랬다가 인제 원래 제자리를 지금 찾아온 건데 이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실적. 실적이 가장 중요할 텐데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전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아까 얘기했던 로보택시라든지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여러 가지는 이제 뭐 막 떡밥을 던지고는 있죠. 하지만 그거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테슬라가 인제 이 검정색 밴드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매 대수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해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된다면은 테슬라는 뭐 강세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400, $500, 뭐 $600, 뭐 이제 뭐 심지어 뭐 $2,000도 있는데 그런 거 그 정도는 이제 말이 안 되고 $500, $600 까지도 실적만 받쳐준다면은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테슬라의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은요. 지금 2023년도에 피크 아웃을 했죠. 피크를 찍고서 그 뒤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오른다고 해도 이제 24년보다 조금 더 높게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요게 이제 달성이 될지도 미지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요걸 달성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억 넘겼던 당기순이익이 $100억 넘겼던 요때로 다시 회귀를 해야지만 이제 $400, $500로 갈 텐데 지금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몇 달 전만 해도 뭐 $480 였지 않느냐. 하지만은 요거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인제 예 굉장히 그 과매수, 수급이 초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뜬 것뿐이에요. 뜬 것뿐이고 장기적인 상승을 뒷받침을 하려면 실적 말고는 사실 답이 없거든요. 더 이상 뭐 뻥카를 치거나 어떤 떡밥을 던지더라도 주가는 반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 대수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 정책이죠. 관세 정책. 그 차를 미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내수 시장만 뭐 핸들링을 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전 세계에 차를 팔아야 그나마 인제 실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1년 이상 유예를 한다든지 아예 뭐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힘들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차트상으로 인제 121선 위로 일단 올라서야 됩니다. 네, 주가가 인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상승을 하려면은 요게 정배열이 아니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역배열 상태에서 갑자기 V자 반등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평선은 다 그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본전선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선과 캔들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테슬라를 뭐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120선 밑에 있고 21선도 이렇게 하방으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요 약간의 뭐 10% 20% 먹겠다고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테슬라를 잡주로 보는 거예요. 잡주로 인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말고 뭐 다른 뭐 종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상승 조건 3개 보시면은 현재로서는 셋 다 거의 다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50에서 300 요 검정색으로 나타낸 요 밴드 사이에 갇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박스권에 답보하거나 또는 이제 하락이 지연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뭐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상황,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잠깐 여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뿐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이벤트가 없었다면은 계속 요 안에서
답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은 요 밑에 하방을 뚫고서 내려갔어도 진작 내려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잠깐 지연이 됐었기 때문에 요런 탄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PER이 100 이죠. 100. 10조 정도 보는데 100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100 입니다. PER 100이 뭐냐면은 10조씩 매년 버는 거예요. 매년 벌어 가지고 100년 동안 이제 영속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테슬라가 100년을 갈 수는 없어요. 갈 수는 없기 때문에 PER 100이 잘해 봐야 1-2 년이거든요. 1-2년. 1-2년 동안은 어떻게 이 주식의 인기로 유지가 되겠지만은 그 이상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평가를 받았던 종목들은 그 이후에 엄청난 실적을 내고서 다 뭐 1,000조, 2,000조, 3,000조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테슬라만 단기 순이익이 많이 밀려요. 그래서 인제 올해 그 M7 그 사이에서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년 안에 승부를 내야 되는데 그 승부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 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거나 실적으로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내밀 카드가 없어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뭐 화성은 뭐 테슬라랑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비전이 사실 있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비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도 어둡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주가 전망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